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주식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일 무역 분쟁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좀 방향성 요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나 반도체, 일본이 공격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의 산업 흐름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일 무역 분쟁에 따른 GDP 변화 전망이에요.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 30% 정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보복 안 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같이 맞보복을 할 경우에 해가지고 한 요 정도 우리나라의 GDP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반도체 한 분야에만 이렇게 타격이 오는데 왜 우리나라 GDP의 변화가 이렇게 심한가를 한번 보면은,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수출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반도체라는 겁니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요 하나 때문에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2019년 올해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만 보면은 17%, 그리고 투자는 25%, 순이익은 23% 정도. 그만큼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00년 이후에 특히 메모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변화인데요. 이거는 2017년 자료이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결과치인데 그 이후로는 예상치예요. 예상치인데, 자, 2017년 시장 전망이 상향 조정됐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계속 상승하는,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장이 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 15년 이후에 왜 반도체 시장의 파이가 상승했느냐? 왜 반도체 시장 파이가 상승했을까? 가장 큰 이유로는 4차 산업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진행되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버,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보시면은 2017년부터 크게 증가하면서 2018년, 그리고 올해는 예상치죠. 예상치 2018년, 2019년은 2019년 예상치인데, 가격이 보면은 2018년부터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단순하죠. 서버 증설이 거진 완료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그냥 모든 컴퓨터들, 그러니까 뭐 컴퓨터, 개인 PC건 아니면 모바일이건 것들을 이제 웹상에서 저장하고 그거를 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곳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흔히 말하는 CPU 거의 최강자, 거의 넘버원 기업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에 발맞춰 가지고 뭐 스마트폰을 만들기도 했는데 실패했고,
다른 사업으로의 확장을 노렸었는데 좀 많이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본인들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 발을 들이면서 점차점차 이게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마존이 거의 넘버원이죠. 넘버원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격적인 설비 증축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서버를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라 이 기업의 점유율 그리고 성장률을 보면은 꾸준하게 거의 정말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서버가 증설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생성하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램 그리고 하드디스크들이 후닥 이제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램 가격, 반도체 가격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는 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좀 과다하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거 몇 년 전에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 바로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한번 있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어로는 센카쿠 열도, 중국어로는 다오위 다오 열도 분쟁으로 히토류 분쟁이 발생이 됩니다. 이 히토류 분쟁으로 결국 일본이 꼬리를 내렸죠. 일본이 꼬리를 내리고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까지 올려놓게 되는 사건이 이 센카쿠 열도, 다오위다오 열도 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분야에 도대체 타격을 입게 되느냐? 반도체 밸류 체인을 보면은 전방 산업이 있고 반도체 생산이 있고 그리고 후방 산업이 있습니다. 전방 산업은 말 그대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가공 전의 재료 등이고,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후방 산업으로는 스마트폰, PC 이런 분야들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감사한다. 감사한 움직임.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공급 과잉이었어요.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의 상황이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정도의 여유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어쨌든 공급은 과잉되어 있고 재고도 한 3개월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정말 이런 상황들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들까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원자재, 플루오린, 플리미드나 리지스트나 에칭가스 등 러시아에서 일본이 아니라 본인들의 원재료를 써라 라고 오히려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수입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다변화하고 혹은 우리나라 전방산업을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더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면은 본인들의 산업,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으로 출국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알려진 바로는
대비를 해야 한다.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전방 산업에 있는 기업들, 요 기업들의 투자 혹은 정부 지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에서 전방 산업 쪽을 강화하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쪽을 눈여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